안녕하세요.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3 김윤식, 김영랑의 시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네, 드물머리 물안개 조미선입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예. 어느 분이 먼저 시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팽팽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신년 그새의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바람이로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욱마다 눈물이 고였었다. 감사합니다. 야, 눈물이 고였다는 걸 보니까 이 눈길이 시가 고였었다. 예, 그렇게 네.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눈물이 네, 고여 있다 고여 이렇게 돼 있는 고였었다.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랑은 이렇게 그 시즌마다 네. 조금씩 이렇게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도 뭐 비슷하죠. 내용 해설하는데 예, 그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연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설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설이요. 그리고 이제 겨울도 얼마 안 남고 연이 예. 되게 겨울에 띄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연을 딱 보는데 특히 전라도에서도 그렇고 시골일수록 더 많이 띄우거든요. 그리고 예. 감나무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예. 연줄이. 예, 요즘에는 연이 예. 축제에 가면은 꼭 걸려 있더라고요. 그죠? 행사장에 그래서, 가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 연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우리 설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치, 참 그 맞겠다. 명절에 특별한 명절. 행사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연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예, 사는 게 그랬죠.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연을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 대나무 가늘게 예. 해가지고 그래서 기억납니다. 예, 연을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연을 예. 만들어 보고 그 연을 안다는 좀. 그래서, 그 연. 예. 저는 뭐 연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만 예, 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연을 만들었는데 음. 제가 만든 연이 높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실패작이셨구나. 얼레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그걸 연도 잘 할 줄 만들어야 몰라서 되고. 그랬어. 예. 그걸 누가 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런 손님이 분들이 안 계셨나요? 예, 제가 맞이어서 그런지 또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그리고 이 연은 언덕이나 좀 그런 데서 띄워야 돼요. 동네보다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벌판에 가서 띄우는 연이기 때문에 시골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영란 시인을 보면은 참 언어가 참 이쁘지 않아요? 사투리인데도? 아유, 저는 이쁜 거보다요. 네. 너무 골치가 아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아니야. 참 이렇게 그냥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저는 해당한 것 같아요. 이 언어 속에 굉장히 그가 많은 게 함축됐으면서도 예.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서울음도 많고 예. 예? 그 뭐 시대적 상황이 그랬었고. 서울음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또, 시절에 좀 예. 여유 있게 자라서 그러신지 단어 쓰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예.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전라도 단어도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이 참 시에 많이 들어갔는데도 시가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방언이 많이 들어가긴 그래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매롭다는 것도 사실 이거
사전에는 없지 않나요? 사전에는 없는 것 잘 같아요. 쓰지 않는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조매롭다가 아마 조마조마하다 그 소리 같아요. 하여튼 제가 뭐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 말이 많아요. 아슬한, 아슴풀, 아실아실, 아시사실 떠놀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히 무슨 의미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그쵸. 짚어볼까요? 예, 예. 내 어린 날이니까 이 사람이 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어린 예. 시절을 추억하면서 쓴 것 같네요. 예, 그죠? 예. 그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이 아슬한도 그때 언덕에 누워서도 그것도 그죠? 또 언덕에 누워서 나왔죠. 나왔죠. 예. 그 아슬하다는 거는 멀리 있다는 뜻. 그렇죠. 높다. 예, 그죠? 말은 예, 예. 그러니까. 까마득히 높은 하늘에 이런, 뜬 예. 연같이. 예. 바람의 깜빡이는 깜빡이는 연실같이. 깜빡인다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연실이 예.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오고 그 흔들리는 연이 막 어. 흔들리거든요. 눈을, 예. 눈을 깜빡이듯이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거.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아슴풀하다. 그럼 아슴풀하다라는 것은 아슴아슴하다 그 소리. 그러니까 이제 선명하게 떠오른달까요? 아니면 네. 약간 그러니까 흐릿하게 흐린 사진을 보듯이 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예. 기억에 난다는 것 예. 같아요. 하여튼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어린 예. 날이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랬다는 과거의 얘기죠. 시절을 네. 지금 떠올리는데 그 그냥 어린 날의 시절이 그냥 자기 명확하게 연 예, 사진처럼 뜬것 이렇게 확 같이. 뜨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연이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흔들리듯이 그런다 이런 얘기죠.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끝없고. 이건 그렇죠. 예, 맞고. 팽팽한 연실은 조매롭고. 조매롭고. 이때 예. 그럼 조매로움이 뭘까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다 그 소리가 왜냐면 조마조마. 연실이 이게 팽팽하고 늘려줄 때가 있고 예, 그러거든요. 예, 예, 연실은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팽팽만 해도 끊어져 버리고 또 늘어지다 보면 또 떨어져 버리고 연이라는 게 예. 예, 그래서 그 연실 그러니까 이 굴레라 그러던가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것도 연실을 약간의 굴- 기술이 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실 바람의 이거 이렇게 색이랑 탁 같이 해가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바람 정도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예. 느슨하게 그러니까 이 갔다가 연을 연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쳐갖고 그 연실을 조정을 해요. 해보셨어 아시는군요. 저는 못 예. 해봐가지고. 그래서 팽팽한 연실은 조마조마하고 아, 왜냐면 끊어질까 가다가 봐? 나무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야, 감나무 같은데.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뜻인 것 같아요. 오 흰년. 흰년. 그새의 예. 높이. 그 흰년 방패연도 아닌가 봐요. 그죠? 그 새는 그 사이겠죠? 예. 네. 그 높이 사이에 높이 올라갔어. 아실아실 떠돌다가 그러니까 높게 이렇게 떠돌다 내 어린 날. 예. 이게 연과 같은 이렇게 아실아실이 아까 위에서 1년에서 아슴풀하다. 예, 그게 구체적인 아슴풀하다고 표현인 것 똑같아요. 같아요. 예, 아슬아슬한데. 네. 음. 근데 오흰년 그새의 높이를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랬냐면 그 무한한 꿈과 동경의 세계를 이렇게 이런 단어로 쓰지 않았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 연 예. 자체를 하늘에 그렇죠. 떠 있으니까 자신의 꿈, 네, 무한한 꿈과 동경의 희망 뭐 이런 세계로 것들로 해서 예. 내 어린 날엔 그런 것이 참 있었다. 꿈도 있었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니까 예, 예. 바람이러 끊어지던 날. 예. 이것은 연줄이 끊어진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꿈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 만약 그렇게 보면 또 그렇죠. 갖고. 예, 꿈과 희망을 예. 잃어버린 날로 봐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바람은 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주범이지. 부정적인 예. 그런 것이 되고요.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예. 이건 정말 아이 같네요. 그죠? 예, 예. 연이 끊어져 가지고 엄마 동심으로 아빠 부르고. 돌아간 그렇죠. 거겠죠. 예, 예. 예.
그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이걸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본다면 연실이 끊어진 그렇죠. 거고. 예. 우리가 굳이 그렇죠. 그 연을 희망, 꿈 뭐 이런 걸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린 날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그죠?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예. 충분히 볼 수 그게 있을 것 더 같아요. 나아요. 예.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예. 왜 희끗희끗한 실낯이면 연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불 예. 꼬매는 무명실로 이게 연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연이 끊어져 버리면 예. 연은 감나무에 이렇게 걸리고 그 실이 팔락 이렇게 팔락팔락해요. 나무 밑에. 그렇구나. 그래. 근데 되게 정월에 이렇게 첫날 가서 하는 연은 일부러 끊어 갖고 와야지 앵마기를 했다고 예. 좋다고 또 그랬던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밑에 보면 아침 저녁 나무 밑에서 울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에 걸려서 그 나무에 걸려. 실이 예. 걸려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높이? 올라가지는 예. 못하고 예. 예, 그런 것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예. 흰색으로 다 맞췄네요. 그죠? 그러게, 흰면, 흰색을 하얀 옷, 하얀 넋. 그 우리 민족을 표현했나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좀 일찍 돌아가셨던지. 뭐 그런 거는 전혀 그러니까 안 나오죠. 것 같아. 그런 건 안 나오죠. 근데 위에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울다를 정말 동심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뭐 볼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신라리 서로 외로이 자랐다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자기 자신이 감정이 외롭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로이 자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되게 우리가 이거 연을 띄울 때는 이제 명절에 띄우면은 예. 어린아이 때 하얀 옷은 안 입히거든요. 색동 옷을 입히는 남자들도 이렇게 옷이 있는 걸 입히지. 그래서 여기서 저도 하얀 옷 입고 해서 굉장히 이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좀 일찍 들어가시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자기의 어린 날서부터 어떤 이상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뒷구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 연이 충분히 그 자신의 희망, 꿈 이런 같아요. 것으로 이제 충분히 풀이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네요. 예. 조마조마할까요? 길가에 붉은 발자국. 조마조마하게 길가에 붉은 발자국은 뭘요? 자기의 발자국이겠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자옥마다 눈물이 고였다 그랬어요. 그렇기도 하고 외로이 자랐다고 했으니까 외로이 우리가 이제 길의 발자국을 이렇게 보면 이건 삶의 그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붉은 발자국은 뭐 피가 맺힌 뭐 그런 것보다도 당시 길이 이제 황토길이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런 걸 것도 붉은 있을 발자국을 거예요. 하겠죠. 그리고 그 발자국마다 이제 눈물이 고였다 하니까 슬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붉은 발자국을 현실 속에서 어떤 힘들었던 삶의 자취를 그렇죠. 붉은 발자국이라고 그럴 표시할 수도 수 있을 것 있고, 같아요. 여기다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넋 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자옥마다 눈물이 그렇습니다. 고이었었다. 외로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슬펐다. 얻었다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을 통해서 자기 어린 날서부터 지금까지의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을 이렇게 담아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맨 끝이 과거형이거든요. 고이었었다예요. 그렇죠. 고이었다가 아니고 고이었다도 과거인데. 그러니까 고이었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옥마다 눈물이 고이었었다는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자기가 자라온 그 과정이 그런 그 좀 현실 속에 살면서
조금 힘들었다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건 뭐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이나 모든 그 정신적인 세계가 조금 맞지 않아서 말하자면 너무 억압을 받고 핍박을 예. 받은 거에 대한 그때 어떤 나라의 그런 상황이 평가, 그러하였기 그래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어요. 자욱마다 눈물이 예. 고이였었다라고 하지 않았나 과거형으로 좀 생각이 이분의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은 유복하다고 되어 예, 있잖아요. 유복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일본으로 예. 유학도 가고 그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인다도 아니고 고이 얻다. 얻었다. 예, 얻다로 그러니까 끝나야 될 건데 또 과거를 고이 하나 넣어서 얻었다. 강조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 과거형을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예. 성인이 된 후의 얘기인 것 같아서 성인이 된 후에 어른이 물론 돼서 어린 쓴 날을 본 거니까. 건데 그치, 예. 보통 이렇게 이제 과거를 두 번 쓸 때는 그 과거의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치. 여기서는 어떤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얻었다라고 하면 예. 이제 과거에만 과거, 그랬다 완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린 날 연을 바람에 날렸고 그 바람에 연이 끊어지고 엄마 아빠 부르며 울고 매일같이 연시를 보면서 나무 울고 밑에서 울고. 그렇죠. 예. 요런 자체를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양 넋 담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얀 넋은 좋게 보면 순수한 거죠, 그죠? 예. 순수하게 외롭게 자랐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아온 그런 것마다 이제 슬펐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뭐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이런 식으로 예. 시 자체 안에서 찾아내면서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보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나.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나르는 예쁜 꼬마 연들이 나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세상 소식 전해준다. 내 마음 띄워보네. 저 멀리 외쳐본다. 하늘 높이 날아라. 내 맘마저 날아라. 고운 꿈을 싣고 날아라. 한정이 되어라. 한정이 되어라. 내 마음속에 한정이 되어라. 자, 어린 시절에 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추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두문머리 물안개님께서 한번 작품을 네. 어떤 작품을 저는 소개해 두견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두견 그러면 저는 예. 진달래를 생각해서 사실은 제목만 보고 가져왔는데 내용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랑의 시 중에서는 좀 긴 시죠. 이게. 네, 영랑의 길고 시가 작품성 예, 있는 그런 시였어요. 별로 안 긴데
좀 이렇게 네. 몇 개씩 긴 시가 있던데 이것도 굉장히 긴 시더라고요. 두견화를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두견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담근 술을 두견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시를 제가 읽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견 김영랑 울어 피를 뱉고 뱉은 피는 도로 삼켜 평생을 원한과 슬픔에 지친 작은 새 너는 너른 세상의 서름을 피로 사기려 오고 내 눈물은 수천 세월을 끊임없이 흐려놓았다. 여기는 먼 남쪽 땅, 너 쫓겨 수문직한 옛단 곳. 달빛 너머도 황홀하여 호젓한 이 새벽을 송기한 내 울음 청길 바다 밑 고기를 놀래고 하늘 가어린 별들 버르르 떨리겠구나. 몇 해라 이 삼경에 빙빙 도는 눈물을 씻지는 못하고 고인 그대로 흘리었느니 서럽고 외롭고 여인 이 몸은 퍼붓는 내 술잔에 그만 지늘겼느니 무서운 정 드는 이 새벽까지 울리는 저승의 노래 저기 성밑을 돌아 나가는 죽음의 자랑찬 소리여 달빛 오히려 마음 얻을 저 흰등 흐느껴 가신다. 오래 시들어 파리한 마음마저 가고 지어라. 비탄의 넋이 붉은 마음만 낱낱 시들피느니 짙은 봄 옥속 춘향이 아니 죽었을 나디야. 옛날 왕궁을 나신 나이 어린 임금이 산골에 홀로 오시다 너를 따라 가셨더라니. 구금도 마주 보이는 남쪽 바닷가 한많은 귀향길. 천리 망아지 얼렁소리 센 듯 멈추고 선비 여인 얼굴 푸른 물에 띄었을지 내 한때 울음 죽음을 흐려 불렀으리라. 너아니 울어도 이 세상 서럽고 쓰린 것을 이른 봄 수풀이 초록빛 들어 물내음새 그윽하고 가는 댄잎에 추생딸 매달려 애틋한 밝은 어둠을 너 몹시 안타까워 포실거리며 훗훗 목매었느니 아니 울고는 하마 죽어 없으리. 오 불행의 넋이여 우지진 진달래 와직 지우는 이 삼경의 내 울음 희미한 줄 산이 살풋 물러서고 조그만 시골이 흥청 깨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길죠? 듣기 어떠셨어요? 역시 네. 어려워요. 너무 낱말들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슬픔에 그냥 짓눌린 것 같은 그러게요. 그런 것도 이게 있고 벌써 예. 그리고 두견이 원래 저승의 노래를 토해내는 새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두견새라는 게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처음에 이게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울어 아, 피를 뱉고 그러니까. 뱉은 피로 도로 삼켜 평생을 원한과 슬픔에 지친 작은 새. 시가 참 무겁네요. 여기에 아주 딱 그죠. 두견이라는 새하고 굉장히 맞물려서 무거워 시가. 예 무거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름, 눈물, 슬픔 뭐 그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갖고 뭐 원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유 글쎄 이걸로 우리 민족의 많은 그 서름? 예, 그 정도 한 뭐 그런 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기도 일제 하고. 강점기 속에서 예. 서론, 현실 뭐 이런 거를 이거 쓴것 같아요. 저항시로 봐야 될까요? 장 선생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항시로 봐야 예, 되나? 예. 이게 이거를? 1935년도에 쓰신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1번 예, 강정길이 아주 그때 그때니까 최고로 그럴 삼성. 때잖아요. 압박했을 때고 이 때가 이제 영랑 시집을 출간했을 때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발표된 거고 둘째 현철이 출생한 연도이기도 하고 뭐 이제는 뭐 예, 이런저런 근데 일들이 또 그러면 많았더라고요. 좋았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마이태자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 이거 마이태자가 아니라 뒤에 나온 걸 보면 나이 어린 임금이 아마 단종을 얘기한 것 같아. 단종 임금이 17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세조한테 예. 마귀 찬탈을 예, 당하고 산골에 홀로 우시다 너를 따라가셨더라니. 그러니까 영월. 여기. 영월 영월. 청정포 얘기를 예.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이분이 역사의 인물하고 이 시대의 인물하고 이런 걸 적절하게 좋아해갖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불지함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마이태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참 많이 가미하셔서 근데 쓰신- 단종 때는 네. 옛날 이래서 춘향이 나오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옛날 했으니까요. 역사니까, 예. 예. 마이태자는 태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건 어린 임금이잖아요. 아, 나이 어린 예. 임금이. 네. 그러니까 단종으로. 그러니까 산골에 오시다가 너를 따라가셨더니 이게 이제 그때 아마 봄에 두견새가 뭐 좀 슬피 울어온 그걸 연상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의 삶이 그래 했으니까. 지금 화자가 이제 삼경에 아주 깊은 밤에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제 쭉 쓴 거지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크게는 4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두견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견새는 이 진달래꽃이라고 해가지고 본래부터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렁각시에서 그 마누라를 뺏기잖아요. 근데 그 마누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죽으면 영원히 새가 된다고 그래요. 그 새가 이 두견새예요. 근데 이 두견새가 예. 그 마누라를 이제 찾아가서 뭐 목에 피가 맺히도록 안사람을 불렀는데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새가. 그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부르다가 피토하고 네. 그리고 죽은 그랬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예. 두견이 나오면 슬픈 전설을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이건, 새거든요. 예,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인해서 되게 슬픈 그런 그 유래를 갖고 있는 새죠. 그럼 접동새하고 또 틀린 거예요? 예. 네. 아, 서쪽새나 접동새하고는 틀리고 두견새라는 예. 게 따로 이름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에서는 이 두견을 또 다른 말로 귀촉도라고도 그러는데요. 그래요? 예, 귀촉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설화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그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당시 이 1900 이 초기에 살았던 분들은 두견새나 진달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굳이 중국에서까지 중국까지 중국의 표현을 안 해도 총나라 되는데. 얘기죠. 청나라 망제라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연결시킬 필요는 너무 없고.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울어 피를 뱉고 뱉은 피는 도로 삼켜. 그러니까 이제 피를 뱉을 정도로 우는 거니까 매우 그치, 한이 그죠? 서렸다는 거겠죠. 예. 평생을 원한과 슬픔에 지친 작은 새. 예, 그래서 진짜 두견새는 이렇게 이 서쪽 새는 일반적으로 그 부엉이 중에서 이렇게 그 귀가 없나 있나 그런 새인데 보는데 요거는 이제 좀 새가 작으니까, 예. 조그맣고. 슬픔에 지친 작은 새, 너는 너른 세상에 서름을 피로 사기려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럽게 죽었죠. 피가 그냥 예.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예. 그 피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죠? 토하는 거죠. 네네. 예, 피를 토하는 울음으로 사기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묘지명에서 봤듯이 새기는 거죠. 그죠? 네. 새기려 오고 너의 눈물은 수천 세월을 끊임없이 흐려놓았다. 왜 흐려놓았다고 할까요? 수천 세월은 끊임없이 흐려놓았다. 수천 세월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수천 세월 전부터 두견새가 있었으니까. 네. 이런 거가 이제 다른 시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눈물 어린 것으로서 세상을 보면 흐려 보이죠. 그렇죠. 예. 그거네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오랜 예, 세월 예. 한이 예, 남았다 뭐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으로 보면 세상이 흐리게 보이는 거죠. 눈물에 의해서 슬프게 보이고 여기는 먼 남쪽 땅. 예. 화자가 있는 시인이 살던 강진으로 뭐 보면 좋겠죠. 이쪽으로 네. 귀향도 많이 왔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 뒤에도 귀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너 쫓겨 수문직한 외딴 곳. 달빛 너무도 황홀하여 호젓한 이 새벽을 송기한. 예. 송기한이 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뭐 그런 뜻이라고요. 네. 어쨌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보면 고기를 놀래게 하고, 그죠? 별들을 떨리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니죠. 그죠?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우면 버르르 떨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네. 몰라도 이렇게 앞뒤의 말들을 보면 이게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그 정도는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이런 송기한 이런 단어도 잘 안 쓰는데 저도 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예. 이제 이연을 이제 보면 몇 해라 이 삼경에 빙빙 도는 눈물을. 그러니까 이 삼경에 잠 못 자는 그렇죠. 그걸 그 몇 밤에, 해 동안이나 화자가 지금 있는 거죠. 잠 못 들고 있으니까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고, 예, 눈물을 씻지도 못하고 예, 고인 그대로 흘려왔나니. 예. 그러니까 슬픔을 이렇게 예. 그 뭐라 없애지 못하고 그냥 슬픔 그대로 흘렸나니 서럽고 외롭고 여인 이 몸은 이 화자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고 본인 상태를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몇 해 동안이나 계속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래도록 그랬다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두견새의 울음을 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1년처럼. 그죠? 퍼붓는 내 술잔에 네, 그만 진을 겼느니. 진을 겼다라는 말은 놀라다. 예. 질라다의 뭐 질리다, 전라도 뭐. 사투리라 질리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 두견새가 이 퍼붓나요? 술잔을?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처절한 아니요. 울음소리에 비유를 한 그러니까. 거겠죠.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뭐 합니까? 화자가 술을 퍼붓듯이 먹는 거죠. 거예요. 예. 밤마다. 본인이 이제 예. 지체할 수 없이 예, 이렇게 예, 마셨다는 예. 뜻이겠죠. 그런 것을 두견이 이렇게 시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새롭잖아요. 그죠? 예. 무서운 정 드는 이 새벽까지 울리는 저승의 노래. 그래서 두견의 울음소리를 저승의 노래라고 불렀고 이 새벽까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밤을 꼴딱 새는 샌 거야. 예, 그렇죠. 예, 꼴딱 샌 거예요. 예. 슬퍼서 저기 성밑을 돌아나가는 죽음의 자랑찬 소리요. 그래서 이건 이제 두견의 울음소리를 그러겠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예. 오히려 떳떳하다 뭐 이렇게. 예. 예. 그때는 아마 시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결하고 이러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예. 그것도 뭐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죠. 이거 위에 저승의 노래가 죽음의 자랑찬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승의 노래 하면은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데 두견의 소리, 두견이 이렇게 우는 거에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자랑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죽음은요, 저 뒤에 보면 어린 임금도 나오죠. 그쵸. 귀양 간 나오죠. 사람도 귀양 나오고 간. 취향이도 나오죠. 네. 그들의 죽음은 오히려 떳떳하다 이거지. 그렇죠. 그 어떤 지조를 네, 지키기 위한 예. 죽음이기 때문에 불의에 항거하면서, 그렇죠. 예. 예. 춘향이 죽음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썼을까 이런 걸 알고 있죠. 달빛 오히려 마음 어둘 저 흰등 흐느껴 가신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거 네. 혹시 장례 행렬에 흰등 뭐 이런 걸 연상시키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러기는 다른 구절들이 안 나와요. 그렇지. 예, 물론 죽음이라는 예, 말은 우리 이제 나왔지만 자랑찬 소리가 나오니까. 나오지만 그
지금 새벽이잖아요. 그죠? 삼경이 지나서 새벽인데 그때 무슨 장래 행렬이 있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죽음하고 이거 뭐, 연관돼서. 예. 그렇죠. 네. 흰등은 죽음으로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달빛 이것이 마음 얻을 저 흰등이 같은 것을 달빛을 이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달빛이 있지만은 오해야 마음은 어두워지는 어둡다.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예. 본 마음은 예. 그렇다는 거죠. 달빛을 보면서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의 달의 모습을 흰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노래 이런 저승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달빛도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흰등처럼 느껴지고, 그죠? 그 달빛 아래 이 두견새의 울음은 흐느껴 우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근데 새벽달이 예. 원래가 조금 희어요. 그래요? 예, 새벽에는 이렇게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달빛이 희미하죠. 흐려져서 예. 예, 희미해서 그렇게 하얗게. 음. 저는 그래서 그렇죠? 이걸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밤을 샜으니까요. 예, 흰등 아니 여기 새벽녘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흰등이 달을 가리키는 것 같죠? 이거는 확실한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초생달 같은 예. 거. 오래 시들어 파리한 마음마저 가고 지워라. 가고 원래는 뭐뭐 하고 지워라 뭐 하고 싶다. 그런 의미니까 이 파리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본인 마음 주변에. 아니에요? 그렇죠. 두. 그렇죠. 화자의 마음이는 하자. 왜냐하면 앞에서 몇 해 동안 이렇게 삼경에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래가지고 오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시들었죠. 예. 그죠? 파리한 마음은 이제 맞아. 이렇게 예, 작은 마음. 여인 마음에 뭐 지치고 뭐 이런 그렇죠. 마음을 뜻한 것 같아요. 이것마저 지워라. 가져가고 쉽게 지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견이 내 마음을 가져가서 지워줘 주길 바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으로 가겠습니다. 비탄의 넋이 붉은 마음만 낱낱 시들었으니. 네. 이 붉은 마음이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일편단심. 네. 그죠? 일편단심을 얘기하는데 네. 비탄의 넋은 누구의 넋이냐? 춘향이. 밑에 얘기는 춘향이 예. 얘기하고 여기서 예. 보면 두견이죠. 두견. 그죠? 두견이 일편단심을 낱낱 시들피느니 이때 시들핀다라는 말이 참 그렇죠. 낱낱이 하나하나 마음만 붉은 마음만 하나하나 시들게 시들게 하니 뭐 이런 거네요. 근데 피느니라는 건 피게 한다라는 거니까 시들피느니. 그게 좀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죠? 피느니로 시들다 시들로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말인데 피다로 보면 또 괜찮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붉은 마음만 하나하나 이렇게 시들었어도 이렇게 피게 한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시들게 하니 그러니까 뭐 춘향이 이런 뜻이네요. 안이 죽고 예. 나중에 이도령 만나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피었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지면은 예. 아니 밑에 가서 바로 춘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짙은 봄 옥석 춘향이 안이 죽었을라디야.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시들 피느니 시들었다 피었다는 몰라 정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견새니까 예. 저는 시들피다가 저거 같아요. 그 진달래꽃이나 이런 것들이 피었다가 다시 피는 거. 지는 거, 예, 시들고 말하자면. 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왜냐하면 죽음도 지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짙은 봄이라고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짙은 봄에 옥석 옥석 춘향이 춘향이 아니 죽었을라디야. 죽었을라디야.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을 리가 없다 그 소리 아니에요? 죽었을라디야. 죽었을 리가 라디야. 있겠는가 뭐 야.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사투리거든요. 예. 안 그랬더니 뭐 사투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죽었다고 보면 시들피니도
결국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죠? 시들려다가 피었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지. 예. 춘향이도 죽으려다가 그러다가 살았다. 아니다. 그렇게. 예. 옛날 왕궁을 나신 나이 나이 어린 어린 임금이. 임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중에서는 한 단종. 분만 계시죠? 예, 그죠? 단종. 왜냐면 옛날에. 이분이, 예. 제일 나이 워낙에 어린 날 단종했지. 17에 돌아가셨으니까 나이 어리게. 아, 그리고 이제 17이요? 왕위를 찬탈 세조가 했거든요. 그렇죠. 개우정난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픈 단종 애사 있잖아요. 맞아. 예, 예.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단종 아버지 문종도 참 어진 임금이라고 그랬었는데 참 왜 이런 일이 생김으로써 이제 조선 지대가 서로 막 권력 다툼으로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사화가 어떤-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아유. 예. 산골에 홀로 우시다. 너를 따라 가셨더니라. 가셨더라니. 그러니까 두견을 따라 가셨더라니. 갔다. 그러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죽었다가 예. 되겠죠, 그죠? 그치. 너를 따라갔으니까. 예, 예. 고금도 마주 보이는 남쪽 바닷가. 바닷가. 고금도가 어디 있나요? 저기 전라도에 전라도에 있는 있대. 섬. 예, 요즘에 그거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완도군에 이제 만도 있다는- 있는 데 있는 것 같아. 네. 만도 쪽에. 고금도가. 한마는 귀향길,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쪽에 기양 유배들을 많이 많이 가는 갔으니까. 갔으니까. 선비들이 남쪽으로 예, 진짜 그 많이 얘기인 것 갔지 같아요. 옛날에. 천리 망아지. 이거는 이제 천리를 온 망아지가 망아지, 되겠죠. 귀향길이 얼렁소리. 천리다 이거겠죠. 예. 그걸 타고 망아지를 타고 오고 얼렁. 얼렁 소리는 이제 그 그 말에 단 그 예, 방울. 방울 원앙 소리 같은 예, 그런 것 거죠. 같아요. 예. 원앙은 소고. 네. 이거는 예. 이제 말이니까 원앙이. 얼렁 소리. 어쨌든 이제 말방울 소리. 예. 센 듯 센 듯 멈추고 멈추고. 이때 센 듯이 잘 몰라서 이렇게 다른 책을 보니까 또 쇤 이거 소에다가 이를 붙인 쇤듯 해가지고 쇠다라는 거는 이제 시들다 뭔가 억세지다 뭐 등등 이렇게 예, 그런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짙은 어. 듯 사그라져 멈추고 그렇죠. 뭐 예, 이런 뜻인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멈췄는데 그게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이 쇠여서 멈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선비 여인 얼굴 선비님의 그 여인 얼굴이 푸른 물에 띄었을 때, 푸른 물에 띄었을 때, 이게 이제 바다에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너 한이 된 울음, 죽음을 흐려 불렀으리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죽음을 흐려 불렀다라는 건 아까 흐리게 하는 건 눈물이었고, 그죠? 죽음을 흐려 불렀으리라 하니까 선비가 역시 죽었나요? 기양 가서 뭐 바닷가에 가서 예, 아니면 그렇죠. 단종이 죽은 거라 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예. 또 이렇게 쭉 보면 그 우리가 아까 짙은 봄 옥속 춘향이 아니 죽었을라 디아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죽음으로 본다면 춘향이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붉은 마음을 가졌지만 이 붉은 마음은 이 두견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또 춘향이도 죽었을 것이고 이 어린 임금도 죽었을 것이고 귀양원 선비도 죽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견세의 울음을 이렇게 들었다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은 정확히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시들피는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 않냐.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몰라도 우리 그 김윤식 김영랑님은 이걸로 사람을 너무 괴롭힙니다. 제가 그러게요. 이런 말들을 좀 알면 그쪽 지방의 사투리를 알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나는 지금 보면 비슷한 역시 붉은 마음만 낱낱 시들피니까 진달래꽃이 시들듯이 피느니 그 뜻 아닌가요? 그럼 글쎄 알 좀 수가 그렇게 없겠어요. 이거는 예. 그냥 개개인이 시들피느니 시들어 피나니 그러나 봐. 시들피는 일을 정확히 우리가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영랑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사람을 많이 괴롭혀요. 아니 이런 진짜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셔갖고 딴 분에 비해서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 방언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이 이렇게 읽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건데 이렇게 단어의 뜻에서 내용이 뭘까를 이렇게 찾는 저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 보겠습니다. 너 아니 울어도 이 세상 서럽고 쓰린 것을 이 세상을 맞아. 서럽고 쓰린 것으로 보내요. 그죠? 삶의 고뇌에 네, 대한 네. 서름이. 이른 봄 수풀이 초록빛 들어 이제 봄이 온 거네요. 물냄새 그득하고 가는 댄잎에 초생달이 매달려서 애틋한 밝은 어둠. 이 밝은 어둠이 모순되죠, 그죠? 역설법이죠. 근데 초생달의 빛이 작으니까 그 빛은 밝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너 몹시 안타까워 포실거리며 후툭 목매었으니 이 후툭 잘못하면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예. 잘못하면 다르게 해석하면 예. 또 아니고. 예. 목매어서 나는 소리니까 이 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안 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예. 포실거린다는 뜻은 글쎄, 근데 저도 이게 몹시 안타가 포실거린다 이거는 포실거리니까 작은 물체가 가늘게 가늘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양을 갖다가 거를. 포실거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네. 작은 새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견새가 적으니까 음. 그렇게 표현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따뜻한 의미는 아닌 네.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아니 울고는 하마 죽어 없으리. 울지 않고는 벌써 죽어 없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지. 우는 것이다. 오 불행의 불행의 넋이요. 이게 두견의 넋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거진 예. 우지진. 진달래 와직 지우는 이 삼경의 내 울음. 그래. 그렇게 보면 와직 진달래를 와직 지운다가 보니까 저 위에 낱낱이 시들피는 일을 이걸로 보면 또 역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희미한 줄 산이 살푼 물러서고 산이 살풋 물러선데 이 울음소리에 의해서 조그만 시골이 흥청 깨진다 해서 조그만 시골이 흥청 깨진다도 이 흥청망청의 그 흥청이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경에 오는 두견 소리가 시골을 아무튼 가득 채운다. 왜냐하면 흥청망청도 약간 영향이 있는데 예. 그만큼 뭐 흥하고 뭐 이렇게 가득하니까 뭐 소망을 채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조그만 시골의 고요가 이렇게 깨지는 고요함이 거. 깨지는 것 네. 그렇게 하고 이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산도 물러서고 희미한 줄산이라는 거는 뭐 줄줄이 있는 조그만 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삼경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실루엣만 보이는 실루엣이 거죠. 보이는 거죠. 예. 그것을 줄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줄산. 줄산이 살품이어지고 조그만 시골 산은 멀리 있는 거죠. 그렇게. 흥청 깨어진다는 거는 이제 깨어난다는 얘기죠. 새벽이 왔다는 얘기 글쎄, 아니에요? 깨어난다는 건지 고요가 흥청 고요를 깬 깨어진다는 건지 거야. 울음소리가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삼경 지나서 뭐 아침이 예. 왔다는 소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하시는 분의 그 의미에 맡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아무튼 일제 강점기의 그 어려운 어려워. 시절 이야기를 해서 어려워. 희망찬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또 강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붉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오랫동안 설고 힘들어서 이렇게 다 이제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의 의견에 동조 안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저희도 이제 정확히 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시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는 거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표현의 뛰어남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랑 시인이 가만히 보면 자기의 생활과
또 현재 그 정신세계 그런 걸 같이 막 버무려 갖고 시를 쓰셔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그렇죠. 고매하신 여기 분 왔다 같습니다. 여기 왔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다른 그 횟수보다는 좀 길게 네.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진행에 전한성, 이종미 그리고 조미선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연출에 PD 박영롱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